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은 서로 다른 데이터의 기준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이번 시간은 이번 강의의 학습 내용을 요약하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강의에서 데이터 분석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, 즉 데이터 입출력과 데이터 결합에 대해 배웠습니다. 먼저 데이터 불러오기부터 살펴볼까요?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는 pdreadcsv입니다. 여기서는 SAP 인코딩과 같은 옵션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CSV 파일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. 또 한 가지 유용한 점은 판다스가 GB나 GG처럼 압축된 파일도 자동으로 풀어서 읽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참 편리한 기능입니다. 이번에는 반대로 데이터 저장하기입니다. 데이터 프레임을 df2csv, df2excel, df2stata 같은 함수로 여러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인덱스는 false 옵션을 주면 불필요한 인덱스까지 저장되는 걸 막을 수 있었고, 대용량 데이터를 다룰 때는 컴프레션 옵션으로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도 있었습니다. 그 다음은 데이터 결합하기입니다. 구조가 같은 데이터를 단순히 이어붙일 때는 PD concat을 사용했습니다. 예를 들어 엑셀의 여러 시트나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합칠 때 유용합니다. 반면 서로 구조가 다른 데이터를 합칠 때는 PD 멀지를 사용했습니다. 이 경우 공통된 키, 즉 기준이 되는 열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가로로 병합할 수 있었습니다. 물론 파이썬과 판다스의 기능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.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많지만 오늘 정리한 내용만 제대로 익혀도 앞으로 여러분이 진행할 거의 모든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 기본기를 탄탄히 다질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따라서 여러분께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이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서 불러오고 저장하고 또 결합해 보는 것입니다.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 준비 단계의 여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제 배운 내용을 직접 활용해 볼 과제를 소개하겠습니다. 새로운 주피터 노트북을 하나 생성하세요. 과제를 진행할 전용 파일을 만드는 것입니다. 데이터 수집입니다. 코시스, 즉 국가 통계 포털이나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곳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 단위 데이터를 직접 찾아 다운로드 하세요. 시도 단위 또는 시군구 단위 데이터여도 좋습니다. 단 최소 2종류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시도별 범죄율 데이터나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 같은 걸 고르면 됩니다. 데이터 불러오기와 병합입니다. 방금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각각 판다스로 불러온 후 배운 PD 멀지를 이용해 주세요. 공통된 기준, 예를 들어 지역명 같은 열을 기준으로 두 데이터를 병합하면 됩니다. 결과 확인과 저장입니다. 병합된 최종 데이터 프레임에서 df-head 50을 실행해서 상위 50개 행을 출력해 보세요. 노트북 화면에 그 결과가 잘 보이도록 남겨두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노트북 파일 IPYNB를 저장하세요. 이번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은 실제 데이터를 다룰 때 흔히 마주치는 여러 문제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. 예를 들어 인코딩 문제,
열 이름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, 그리고 데이터를 정제해야 하는 문제 같은 것들입니다. 이런 과정을 직접 겪고 해결해 보는 것은 아주 값진 경험이 될 겁니다. 이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역사지도 지오 레퍼런싱이라는 주제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리정보 체계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역사지도 같은 이미지 자료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